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올해 있을 법한 호재들과 또 1월 달의 코인 스케줄, 그리고 25년도 전반적인 전망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25년도 1월 달에 크립토 달력에서 주요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길어서 일단 절반으로 잘랐는데요. 자, 이걸 보실 때 파란색은 중요한 부분, 그리고 초록색은 호재, 그리고 빨간색은 악재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 뭐 투자하는 코인들이 있다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은 관계로 중요 부분만 다루겠습니다. 자, 일단 1월 9일과 10일에 미국에서 실업률 관련 지표가 나오네요. 그리고 1월 14일, 15일에 PPI와 CPI 물가 지수가 나오는데요. 아시겠지만 뭐 실업률이나 특히 CPI는 주식과 코인에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 1월 10일경과 1월 15일경에 약간 덜컹덜컹 하지 않을까, 위아래로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1월에 이제 후반부인데요. 사실 하반기가 훨씬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 1월 20일에 빅매치네요. 일단 트럼프의 취임식을 앞두고 있고요. 동시에 게리 겐슬러가 사임하는 날, 집에 가는 날이네요. 이거는 뭐 나름 호재인 것 같고요. 또 이날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고 해서 세계 경제 포럼, 뭐 흔히들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는데 여기에 관련된 뭐 연관된 코인들도 예전에 많이 말씀을 드린 바 있고, 또 여기가 왜 중요하냐? 세계적인 글로벌 흐름, 트렌드, 키워드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다 4차 산업혁명, 뭐 ESG, 뭐 탄소 중립, 뭐 그레인 리셋, 모든 단어들이 여기서 다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1월 24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어떤 내용이 다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 23일에 그레이스케일의 솔라나 ETF 승인 데드라인이라고 하고요. 그레이스케일뿐만 아니라 바네크, 21쉐어스, 카나리, 비트와이즈도 1월 25일까지 해서 승인을 받냐 안 받느냐 하는데 글쎄요. 1월 달에 당장 승인을 받을 확률은 조금 그래도 낮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25년 내에 승인 받을 확률은 생각보다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월 24일 한번 다룬 바 있지만 일본에서 이제 금리 결정 현재는 한 0.25%더 올라서 0.5% 정도를 앞두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 이것도 한번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월 29일에 미국에서 FOMC 회의를 또 앞두고 있고 뭐 정말 중요한 게 많이 있죠. 근데 하나만 여기 코인 얘기가 너무 많은데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온도라는 코인 제가 뭐 저희 채널에서도 많이 다룬 바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자 1월 18일 경입니다. 1월 18일에 현재 돌아다니고 있는 유통량의 약 134%가 언락이 된다고 합니다. 한 번에 풀리는 거예요. 뭐 이 코인 많이 샀었다고 많이 말씀드렸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들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코인이라고 해도 굳이 여기에 사랑에 빠져서 나 이것만이 계속 뭐 불장까지 끝까지 들고 갈 거야. 뭐 사랑에 빠지는 게 아니라 언락을 이렇게 많이 하면요. 그냥 팔고 다른 걸 살 수도 있어요. 다른 좋은 코인도 많은데 굳이 온도만 꼭 쥐고 있을 필요는 없다. 이게 근데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뭐 정답이 아니고 본인 선택이다. 다만 아까 이 134%를 코인 언락 사이트 가면 알 수가 있는데요. 자, 55% 정도는 이 코인의 생태계의 성장을 위해서 쓴다고 합니다. 언락이 되는 게요. 그리고 57%는 프로토콜의 개발을 위해서 또 언락이 되고요. 이제 프라이빗 세일 이 친구들 한 22% 정도의 물량은 이 친구들은 이제 투자자들이니까 좀 팔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나온다고 해서 전부 다 막 팔아버리고 뭐 이거는 아닌데 그럼에도 뭐 굳이 이제 언락과 맞서고 싶지 않다. 뭐 불장이 오면 막 뚫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가 보니까 코인리스에서 25년도 라이징 스타,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올랐고 25년도도 계속 오를 것 같다. 여기 온도 코인이 1위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더 오를 수도 있지만 각자 판단에 맞게 이제 선택을 하시면 좋겠다. 뭐 차원에서 한번 이건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자, 몇 개만 이제 올해 나올 법한 메이저 코인들, 특히 올드 코인들인 거죠. 메이저들은. 자, 굵직한 호재들 몇 개만 일단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많은 사람들이 입에 항상 오르내리는 리플 코인 소식인데요. 최근에 SBI 그룹의 CEO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일본 은행의 80%가 무려 80%가
올해 내에 리플을 채택하겠다. 야, 굉장하죠? 근데 항상 이런 기사를 볼 때는 뭐 호재든 악재든 왜 이러지? 왜 이들이 마케팅을 하지? 특히나 막 기득권에 엄청 막 두드려 맞고 SEC가 가장 싫어하고 뭐 이랬던 코인인데 왜 마케팅을 하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내용을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80%나 일본 은행 중에서 XRP 시스템에 이제 채택을 하고 통합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SBI 그룹 CEO가 했다고 하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뭐 국경 간 송급 간소화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뭐 이상적인 솔루션이다. 뭐 동남아 쪽 노동자 송금 수요 맞추기 위해 리플만한 게 없다라고 하지만 이건 결정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기술로 치면요, 뭐 비슷한 좋은 코인들 많이 있거든요. 뭐 스텔라도 있고 트론도 있고 알고랜드도 있고 많이 있는데 자, SBI가 왜 이럴까? 가장 중요한 대목은요. SBI는 XRP의 지분 8%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요. 마케팅을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돈을 많이 투자를 했으니까 사실 SBI도 굉장히 마음고생 했을 수도 있습니다. SEC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회를 잡은 거죠. 그래서 뭐 비단 SBI뿐만 아니라요. 뭐 벤처 캐피탈이든 아니면 여러 은행들이든 이제 내게 유익이 되겠다 싶으면 받아들이는 거고요. 아니다 싶으면 이제 계속 저항을 하고 할 텐데 이제는 조금 뭐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지 않을까. 그간 리플 투자자들의 염원을 담아서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니까 추후에 뭐 IPO라든지 ETF도 솔라나 이후에 뭐 25년 내엔 승인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고 뭐 CBDC에서도 뭐 물론 이제 스위프트랑 경쟁은 하겠지만 이렇게 채택이 되는 은행들이 그렇다고 80%까지 뭐 25년에 되겠다? 이건 좀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고요. 그러나 서서히 진행이 되겠구나. 여기를 이제 리플, 뭐 영업도 리플이 잘하긴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의 취사 선택을 해서 이익이 되겠다 싶으면 뭐 많이 선택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좀만 더 가보겠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보통 이제 오래된 코인을 올드 갱스터라고 하죠. OG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제가 좀 종종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또 솔라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솔라나 ETF가 25년도에 승인될 확률이 몇 %일까? 폴리마켓에서 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요. 지금 계속 75%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미국 대선이나 많은 통계에서 그래도 이것도 뭐 조작설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돈을 넣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여론조사보다 신뢰도 뭐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좀 높더라고요. 77%면 뭐 거의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한번 기억해 보시면 22년도 말만 하더라도 이거는 거의 뭐 죽은 거와 다름없는 코인이었는데 왜 이렇게 구사일생이 되고 살아나는가? 만 원짜리가 뭐 30만 원 된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이것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시면요. 제가 세계적인 벤처 캐피탈 탑 10 해서 투자 코인 한 세 번 정도는 영상을 찍은 것 같은데 최근에 또 들어가 보니까 탑 10이 또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이걸 캐피털, 이거 저는 처음 보는 건데 바로 2위로 올라오고 하는데 아무튼 여기를 보시면 탑 10 투자자 중에 상위권 1위, 3, 4, 6, 7위가 솔라나를 보유를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즉 부자 형들이요 많이 사놨으니까 이 코인은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자, 다는 아니지만 높은 확률로 그래도 이 부자들이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마케팅을 한다. 타이밍까지도 맞출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들도 코인하는 거, 투자하는 거, 여기 보시면 133개, 뭐 157개 뭐 이렇게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듯이 작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10개 중에 1개 정도는 망해요. 이들도 상장 폐지 당하고 쓴맛을 본다. 그럼에도 많이 투자를 하는 건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개 코인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더리움 아직도 뭐 재미없다 아직도 좀 이렇게 저평가돼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자 덴마크 소재 한 리서치 업체에서 이런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로의 순유입액이 25년도 올해는 각각 480억 달러, 28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게 정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요. 대략 보더라도 한 비트코인의 절반 이상이 이더리움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오랜만에 시가총액 확인해 보니까요. 비트코인이 2,750조 원, 그리고 이더리움이 600조 원. 저는 한 3배 정도 차이 났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지금 딱 보셔도 4배가 넘게 차이가 났죠.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지금 얼마나 그 저평가가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4배가 넘는 시총을 갖고 있는데 투자되는 돈의 양이 거의 절반이 넘잖아요. 시가총액은 4배가 넘는데 한 반 정도가 돈이 들어간다. 이더리움이 뭐 꽤나 많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올해가 아니죠. 24년도 현물 ETF 투자액에 비교하면 더 기가 막힙니다. 비트코인은요, 352억 달러나 들어왔는데, 이더리움은 26.6억 달러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0분의 1도 안 들어왔으니까 이 시가총액이 이렇게 차이가 지금 커졌다.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거 반만 들어와도 이더리움은 어마어마한 상승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도 믿음이 없으실 수는 있겠지만, 뭐 이더리움 느리고 비싸고 오래됐고 이자도 낮고 내러티브도 뭐 형편없고 하지만 이들 입장에서는요 그냥 상관없습니다. 내가 투자를 했으면 하는 거예요. 뭐 이제 거의 뭐 한 110만 개 정도 이분은 들고 있을 것 같고 JP모건 이분도 굳이 컨센시스 지분을 안 가졌어도 됐습니다. 예전에 뭐 소송하고 이럴 당시에 이걸 이제 얻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냥 현금으로 받을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인프라 회사의 지분을 콕 집어서 선택을 해서 지금도 들고 있어요. 이게 또 이제 밝히려고 한 게 아니라 소송 중에 나왔던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들이 결국 들고 있으면 때가 되면 마케팅을 해주겠다. 뭐 타이밍까지는 모르겠지만요. 자, 그러면 하나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비슷한 흐름인데요. 자, 웹3와 AI가 최근에 조화를 이뤄서 나오고 있고 이게 트렌드로 가고 있거든요. 이게 왜 나오고 있을까요? 웹3와 AI가 조화를 이루는 참고로 웹3는 과거에 약간 트렌드였었죠. 우리 22년, 23년도에 많이 이제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 AI는 앞으로도 뭐 잘 될 것 같은 거. 왜 이런 흐름이 나오느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웹3는 과거에 아까 뭐 벤처 캐피털이나 뭐 에이스 익스텐지나 뭐 패러다임이나 판테라나 엄청 투자를 많이 해놨습니다. 웹3를요. 근데 아시겠지만 21년도 뭐 불장 때 이 개념이 나온 게 아닙니다. 22년, 23년도에 나왔거든요. 즉 웹3로 지금 재미를 크게 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투자는 많이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웹3도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I와 묶어서 이건 돈이 확실히 되니까 그래서 이런 흐름이 많이 나온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 중에 한 예가 이제 뭐 바나라는 코인이 있는데 우리 홍익희 교수님 예전 채널 종종 들어가서 보면 뭐 공부도 연세도 많으신데 열심히 하셔서 저도 종종 보는 좋은 채널인데요. 이 잘 짚어놓은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요. 자, 바나라는 코인 최근에 뭐 업비트에 뭐 빗썸에 다 상장이 됐던 코인인데 보통 VC들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액 씨뿌리드 투자를 하는 걸로 유명하죠. 뭐 60개, 뭐 100개, 150개 투자를 하는데 반해서 패러다임이라는 한 유명한 벤처 캐피털 유니스왑 투자로도 대박을 친 이제 뭐 VC인데요. 여기에서는 의외로 이 바나라는 코인에 몰빵을 했다. 보통은 이렇게 소액 씨뿌리드 분산 투자하는 것과 달리 이제 이것도 AI 내러티브가 있는데요. 한 곳에 왜 패러다임을 이렇게 집어넣었을까? 그만큼 좀 뭐 자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바나라는 코인이 어떤 코인이냐? 개인 데이터 소유권을 강조하면서 뭐 AI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막 어렵게 써 있네요. 웹3의 데이터 주권을 유지하면서 AI 이점도 극대화하는 그러니까 웹3 나오고 AI는 나오는데 제가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해 보자면 사용자들이 있죠. 저희 같은 사용자들이 이제 데이터 다오라고 하는 흔히 얘기하는 이제 뭐 데이터 센터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엔 뭐 네이버다, 뭐 구글이다, 뭐 유튜브다, 페이스북이다 이런 친구들이죠. 그게 이제 웹2 개념이었고, 그런데 데이터 다오라는 곳으로 내 데이터를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이제 이 데이터는 AI를 학습하는 데 활용되는 데이터. 흔히들 AI 수행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내가 제공을 해줬습니다. AI에 쓰는 데이터를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웹2에서 그들이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유튜브가 가져가고 페이스북이 가져가고 했는데 웹3 세계에서는 사용자, 나에게 보상을 해준다는 거죠. 데이터 줬으니까 고마워 하면서 코인으로 보상을 해주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웹3 개념과 AI가 둘 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바나 같은 코인, 바나 말고도요, 뭐 엄청나게 많은 이런 지금 내러티브가 있거든요. 코인 발행 안 된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냥 얘 하나만 제가 들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유는 결국 과거에 많이 투자했던 거 요거 본전 뽑아야 됩니다. 요거 안고 가면서 AI 미래 먹거리를 통해서 동시에 이제 묶음 뭐 마케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하나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자, 이제 25년도에 크립토 뭐 회사들이 어떻게 예상을 한다 이런 건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AI가 좋다, 뭐 RWA, 뭐 스테이블 코인, 비트코인 레이어 2 뭐 많이 있는데요. 자, 그런 건 이제 좀 그만하고 좀 세계적인 경제 양대 산맥이라고 불리는 뭐 두 개가 있거든요. 파이낸셜 타임스와 월스트리트 저널이 있는데 자, 영국계죠. 파이낸셜 타임스가 예상하는 전망 이거는 코인이랑은 약간 관계가 없는 이 경제 전문지이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서 이제 코인이 연관된 것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계적인 흐름도 좀 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자, 파이낸셜 타임스는 영국 건데요. 오래됐습니다. 근데 니온 게이자의 신문에서 한 2015년도에 인수를 했습니다. 특징이 있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어가 어려워서 뭐 단어 찾아보면서 봐야 될 정도로 좀 수준이 높고요. 좀 오래된 데이터긴 하지만 거대 금융 이제 결정권자들이 가장 많이 전 세계적으로 보는 이제 경제 신문이라고 합니다. 한 36% 비즈니스 리더들이 본다고 하고요. 자, 2대 월스트리트 저널은 참고로 이 수치가 한 25%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도 32%나 되는데 그만큼 이제 금융 결정권자, 뭐 투자자들 이런 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매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정치 성향은 잘 모르겠지만 보수에서 뭐 중도 보수, 약간 중도에서 뭐 중도 보수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을 보면 127년 만에 이 니혼 게이자이 이게 어렵잖아요. 줄여서 니케이 많이 들어보셨죠? 니케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사장이 1.5조 원의 현금을 바로 딱 주면서 매각을 이제 매수를 해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모 회사가 일본 쪽이고 자, 니케이 신문 발행을 하고요.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니케이 225라는 지수를 발표를 하는 그러니까 이쪽 일본 신문도요 경제 쪽으로 빠삭한 곳인데 그래서 세계적인 이 파이낸셜 타임스를 인수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들이 과연 세계의 경제 전망을 어떻게 예상을 하는지 20개나 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크립토 연관된 것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뭐 관세 전쟁을 하겠다, 뭐 전쟁이 뭐 협정을 잘 맺어지겠다 하는데 우리에게 이제 좀 해당이 되는 건 미국 금리 전망과 빅테크 성장 요 두 개 정도일 것 같아요. 자, 금리 인하는 자,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 금리 인하 안 할 것 같다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네요. 근데 글쎄요, 제 생각은 뭐 좀 생각한 것보단 덜 하긴 하겠지만 서서히는 하지 않을까요? 여기 분은 없다고 하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로 빅테크가 성장은 하는데 좀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상승은 없다. 안정은 맞는데 큰 상승이 없다. 특히 AI 또 나오네요. 그래서 추가 상승이 제한될 것이다. 뭐 근거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S&P 500이요. 23년도에도 무려 24.2%이 거대한 덩치가 24.2%가 올랐고 24년도도 23%가 올랐습니다. 2개년 연속 이렇게 많이 올라버리니까 올해는 아마 대부분의 이제 금융회사 통틀어서 투자 금융기관 통틀어서 평균 25년도에는 약 10% 오른다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 이 말인즉슨 여기에서 이제 약간 재미를 못 느끼는 흥미를 잃은 투자자들이 결국 25년도에 코인으로 한번 분명히 넘어오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S&P 500이 뭐 이케아 10% 20%인데요. 비트코인은 그 덩치 큰 게 그래도 이 뭐 코인의 거의 지수처럼 움직이잖아요. 근데 아마 25년도에 그래도 100%뭐 내외는 올라올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비트만 뭐 100%면 뭐 알트코인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여기에 큰 재미를 못 느낀 친구들이 넘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자, 6번에서 10번 많이 있는데 뭐 다른 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 일단 독일의 부채 제한 완화, 뭐 어렵게 써 있는데요. 자, 이 얘기입니다. 독일에서조차 부채를 더 늘릴 가능성이 있다. 뭐
경제나 국방 돈 많이 쓸 일 있으니까 유동성이 올라가겠다. 뭐 비단 이제 미국만큼 큰 효과가 있진 않지만 다른 국가들도 유동성 많이 찍어낸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하반기에 더 좋을 것이다. 많이 말씀을 드렸고 미국 채권 시장 안 망한다. 맞죠? 뭐 엄청 찍겠지만 예전 말씀드렸지만 AI다, 뭐 비트코인이다, 테더사가 뭐 국채들 막 사주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빚을 뭐 채권 시장을 잘 유지시킬 것이다. 그리고 중국 탄소 배출량 뭐 감소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ESG다, 탄소 중립이다, 뭐 핵 개발이다, 뭐 AI다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서요, 먼저 개발을 막 합니다. 이게 먹거리다 하면서 막 한 다음에 나중에 뭐 중국이나 후발주자들이 뛰어오려고 하면 사다리를 딱 걷어차버립니다. 그거 뭐 인권에 문제 있어. 뭐가 문제 있어. 위험해 하면서 사다리 걷어차버리죠. 이거를 시행을 하니까 중국이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11번에서 15번. 이제 비트코인 얘기가 드디어 나오네요. 13번, 14번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 가격을 예상하는데요. 뭐 다른 데 가면 뭐 실행 가능성이 낮은 뭐 당분간 유지할 것 같음 하는데 비트코인은요. 나름 이게 좀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는 점잖으신 분들의 그 경제 전문지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20만 달러 그냥 달성 가능 그냥 끝입니다. 뭐 될 것 같다가 아니라 높음이 아니라 자신 있게 얘기를 좀 해버리죠. 뭐 얘기는 좀 이유는 써 있죠. 친화적 규제로 인해서 뭐 증가 예상하는데 이게 뭐 어떤 얘기냐? 즉 지금 계속 국가든 빅테크든 새로운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중국이 한다더라, 뭐 일본이 한다더라. 최근엔 시리아도 나왔었고요. 비트코인 채택하고 뭐 채굴 합리적으로 합법화하겠다. 뭐 스위스에서도 전략적 비축 자산, 뭐 독일도 나오고 있고 물론 논란은 있을 수 있어요. 계속 새로운 이름들, 새로운 기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는 가겠다. 뭐 좀 자신 있게 예상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도의 GDP가 일본을 추월한다고 하는데요. 인도 물론 이제 성장 가능성은 어마어마하지만 투자 난이도가 엄청 어렵죠. 뭐 거의 중국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뭐 부패도 심하고요. 굉장히 힘든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알고랜드 기사를 좀 가져와 봤는데 거의 이 영상을 올린 지가 거의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알고랜드를 투자했던 이유는 뭐 비단 ISO 20022라든지 뭐 아까 다보스 포럼 코인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다 들어가긴 하는데 인도에 약간 밑바닥에 들어가서 인프라를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 게 보여서 인도에서도 이제 그 코인이 크립토가 성장을 하면 알고랜드도 성장하겠다. 이것도 한 2년 전쯤에 이걸 갖고 투자를 했던 기억이 나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면요. 23년 3월에도 그렇고 계속 이제 웹3 세상을 인도에서 혁신 이제 허브로 국가를 변혁하는 프로젝트로 인도를 진출했다 하는데 글쎄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인도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럼에도 계속 꾸준히 들어가고 있죠. 11월에도 인도 뭐 비영리 단체, 뭐 재단과 파트너십을 하고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회사에 투자를 하면서 인도 시장에 알고랜드가 진출을 하고 있다. 그래서 투자를 했던 것도 기억이 나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16번에서 20번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다른 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AI 에이전트는 예전 소개를 드렸지만 미국 주식 쪽에서도 핫한데 코인 쪽에서는 이제는 뭐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 버려서 이제는 저도 그냥 넋놓고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너무 급한 상승세죠. 제가 최근에 한번 보니까요. 이 AI 에이전트 뭐 내러티브 테마가 있어요. 거기 이제 시가총액이 뭐 최근 일주일간 거의 뭐 2배 가까이 올랐네요. 제 기억에 10빌리언 달러를 넘었던 것도 좀 코앞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18빌리언 달러가 돼버렸고요. 그중에 도미넌스를 보면 이제 벌추얼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뭐 빗썸에 상장돼 있는 거 한번 소개해드렸죠. 이게 18빌리언 중에 무려 7빌리언이나 차지를 합니다. 말도 안 되게 제가 뭐 한 2,500원인가요? 이게 샀던 기억이 나는데 뭐 7천 얼마 가 있더라고요. 뭐 어마어마하더라. 그리고 두 번째가 AI16G 이것도 3빌리언에서 얘네 둘 합치면요. 18빌리언 중에 10빌리언이 넘어버립니다. 이만큼 지금 과도하게 올라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시면 큰일 난다. 나중에 제가 마지막으로 뭐 이런 애들 샀던 게 12월 20일인가 그때 살짝 조정 나와서 샀었고 그때 이후로는 이제 뭐 그냥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여기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니까
수많은 AI 에이전트 코인들이 있고요. 이 개념을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져왔거든요. 자, 마인드 쉐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해석을 해보면 마음 안에 분포도 뭐 쉐어 뭐 이렇게 분포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시가총액 순이나 아니면 뭐 어디 뭐 점유율 이런 게 아니라요. 내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인지도, 사람들이 많이 알 것 같은 거. 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계산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인지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순으로 지금 이 순서가 나와 있어요. 시가총액 순이 아니라요. 시가총액은 벌추얼이 가장 높지만 이 시총 순이 아니죠. 그래서 AIXBT 예전에 그 챗봇 그 트위터에서 뭐 코인니슨처럼 인플루언서가 막 소개를 코인 관련 의견 막 소식 얘기하는 뭐 그런 이제 코인이었고 AI16G는 A16G를 모방했던 엘리자 립스에서 뭐 투자를 한 뭐 이런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벌추어 프로토콜, 뭐 방기 코인도 있고요. 제렐브로는 뭐 음악, 아티스트 같은 거 이렇게 만드는 에이전트 코인이다. 이거 고트라는 코인은 AI가 만든 밈 코인이라고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아무튼 뭐 상승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정말 더더욱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나중에 공부를 많이 하셔서 정말 큰 조정이 나왔다 하면 소액 이제 들어가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요약을 오늘 좀 많은 얘기를 다뤘는데요. 한번 결론을 맺어 보겠습니다. 자, 대형 투자자들은 올드한 메이저 코인들을 많이 투자를 했었고요. 또 신규 코인들은 소액 뿌리듯이 투자하고 마케팅을 보통 하더라. 그쵸? 그러나 개미들은 보통 반대로 대부분 탐욕 때문에 신규 알트코인 몰빵 혹은 폭등한 알트코인의 믿음이 충만해져서 그런 쪽으로 많이 사서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최근 이제 증명했던 거 많이 보셨죠? 최근에 증명했던 리플 코인, 뭐 알고랜드처럼 오랫동안 재미없었을 때 많이 사셔서 그들의 마케팅 타이밍에 잘 팔고 나오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